조선 십승지로 꼽힐 만큼 자연이 빛을 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조선 중기 문신 권극중이 아름다운 포구와 산수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고 표현한 변산 남쪽 우반동은 풍요로운 땅이다. 일찍이 수많은 개혁자들이 은둔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곳, 우반동으로 떠난다. 이 지역이 변산 반도 쪽에서도 내변산 쪽이네요. 그렇죠. 여기 변산이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감록의 십승지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병난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땅.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기를 꿈꿨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우동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지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이제 바깥 변산도 바로 옆에 있고, 안변산 넘어가면 안변산이고, 그래서 참 이곳에 와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지요. 큰 길을 따라 우동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면 조선 후기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반개 유형원의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휴식처 하나쯤은 있을 터. 세상사 시름을 잊게 하고 지친 몸을 포근히 품어주는 곳. 유형원에겐 우반동이 그런 곳이었다. 반기 선생이 내려와가지고 살았던 곳이 이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도 사실은 자기 선조가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벼슬에 나아갈 길이 막혔었거든요. 과거를 봐야 급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몇 번 보다가 과거를 작파하고 평생 온 나라의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 반개 유영훈 선생도 결국은 벼슬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자기가 학문을 넓혔었는데, 마찬가지로 성호 이익 선생도 남인이었거든요. 자기 형이 영모죄로 몰려서 죽고 나서 결국은 벼슬에 대한 생각을 끊고 성호 사설이라는 대단한 역작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학문의 길에 벼슬길에 나가가지고 가문을 높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학문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로 남는데, 반기 선생은 바로 후자였었죠. 예. 우리 정치는 현재 진보와 보수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진보 보수가 아니고 그 당시는 사실은 붕당 정치의 폐단, 그것을 가장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반기 선생이었거든요.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극복하지 않고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붕당 정치로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것을 유영훈 선생이 저승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유형원 유적비에서 마을 뒷산 쪽으로 300m 정도 걸음을 옮기면 반계서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선다. 잘 닦인 길을 걷는 건 쉽지만 그 길을 처음 만든 사람의 수고스러움은 매우 컸을 터. 실학의 비조라 불리는 반계도 학문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어느 한순간도 사유를 멈춘 적 없고 실천을 게을리한 적 없다. 반계서당 유적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계서당은 조선의 실학자 반계유형원이 제자 양성과 학문 연구에 몰두했던 곳입니다. 자연을 감상하시면서 여유롭게 이동하시며 반계유형원의 삶과 그의 학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유형원은 32의 우반동에 둥지를 틀었다. 핏줄이 되고 그것이 정신이 되고. 우반동은 청백리였던 그의 팔대조 할아버지 유관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이었다. 학풍이 참 필요한. 전란도 흉년도 없다는 십승지. 변산의 품의 자리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 이곳에 유형원은 작은 서당을 짓고 19년에 걸쳐 반계수록을 집필했다. 이곳에서 이제 반계 선생이 집 한 채 지어놓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변화할 것인가 그걸 북하는 대로 썼었던 반계수록을 지은 산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물, 반계 선생이 먹었을 것인데, 이 물을 아침마다 청수한 그릇 마시고, 이 물을 기운으로 결국은 반계수록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지금도 이렇게 우물이 똑같이 옛 모습으로 있네. 자, 반계 선생이 머물렀던 정자로 아니 사랑채로 올라가 봅시다. 서당입니다. 반계서당. 그러니까 위대했던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나 고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즐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그랬지요. 나는 역경에 처했을 때 가슴이 뛰어논다. 역경. 그걸 갖다가 자기의 삶의 하나의 큰 디딤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역경이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분노만 키우다가 화병으로 죽게 되거든요. 좋은 기회인데. 자, 천실대 고생이 반계수록의 간행을 야, 저기가 지금 뻘바, 저기가 줄포만이잖아요. 곰소만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그 넘어 산이 바로 방장산이에요. 방장산 끝자리에 문수산 고수면에 저저 뾰족뾰족한 것이 바로 내장산 국립공원 그 설해봉. 이곳에서 이 산천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1600년대 조선은 사실은 병자호란이 스치고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는 어지럽고, 그리고 당파 싸움은 더 극성을 부리고, 이제 자기가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 광해군 때 북인이었거든요. 정인웅과 함께. 그러니까 서인들이 집권하는 사회에서는 완전히 벼슬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대들의 농장이 있었던 이곳에 와가지고 결국은 벼슬에 대한 생각을 끊고 오로지 공부만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두둥산 왼쪽으로 가면
호남의 성리학이 태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길제 이양 선생이 태인에서 기거했고 저 보이는 데서 여기까지는 불과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예, 예. 되는데 실학의 비조라고 하는 반개 선생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호남 학맥이 어쩌면 성리학에서 실학으로 왔다가 더 나중에 여기서 저쪽에 보이는 데가 고부니까요. 예. 고부까지 가서 동학농민혁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그렇죠. 예. 예. 이게 제가 동학사상으로 연결됐다. 예. 성리학에서 실학에서 정말 근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정읍과 이 부안의 중심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구한 자연 속에 머무르면서 유형원은 성리학은 물론 정치, 경제, 지리, 병법 등을 두루 섭렵했다. 차곡차곡 배움이 쌓이며 자연스레 개혁의 씨앗도 자라났다. 유형원이 꿈꾼 새로운 조선, 그 핵심은 토지제도 개혁에 있었다. 소수의 양반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나라는 저절로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노비들도 백성들과 똑같하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 폐단이 너무 많다.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토지도 균등 분할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록했었는데, 그랬는데 그 책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1670년에 그 반개수록을 완성했었는데 그 책이 알려진 것은 1760년 영조가 그 책을 보고 나서 바로 이 책을 발간해라. 그리고 이제 더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가 임금이 오른 다음에 그 책을 보고 나서 100년 전에 오늘을 보는 것과 똑같하다. 이 책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 어디가 있는가 찬탄했던 책이 바로 반개수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상이라는 게 물결처럼 번져가지 않습니까? 예. 반개 선생을 통해서 18세기에 실학자들이 많이 배출됐고 조선 하반기를 르네상스까지 꼽힐 정도로 발전을 시켰는데 반개 선생의 제자랄까? 반개 선생의 실학 정세를 이었던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성호 사설을 쓴 성호 이익 선생. 성호 선생이 바로 족합벌 주는 사람이 택리지를 지은 이중환 선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안정복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쓴 그 동사 강목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그 수많은 실학자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훌륭한 그 사상은 묻혀지지 않아요. 어느 날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택했던 그 사상을 완성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 그 소금이 되고 미랄이 되지요. 농민 한 사람에게 토지 40마지기를 배분하는 균전제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은 유형원 토지개혁의 원칙이었다. 사실 균등하게 토지를 나눈다. 오늘날에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 고려 말의 그 개혁 사상가 신돈이었죠. 신돈이 전민병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그 귀족들 그리고 토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토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균등하게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인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뺏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승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펼치고자 했었던 개혁 사상이 중단되고 말아버렸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 사실 너무나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너무 평민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양반 위주라 보니까 어쩌면은 반개 선생님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아껴서 균전제를 주장을 하셨겠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참 가능하지 않은 꿈을 꿨죠. 근데 항상 인간은 꿈을 꿔야 하니까.
도적골. 반개서당을 뒤로 하고 북쪽으로 약 1.4km 정도를 걸어가면 우반동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입구에 다다른다. 변산은 그리 높진 않지만 산세가 험해 예부터 산적이 출몰했던 곳. 도적골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굴에서 오는 바람인가 지금도 시원하니 여기서부터. 임꺽정,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둑으로 불린 홍길동. 그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허균도 우반동의 품에 머문 적 있다. 와, 이게 불가이군요. 진짜 크죠? 예, 대단합니다. 아, 저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보였었는데 와보니까 여기를 처음 왔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안에도 웅장해서 네. 와,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거해도 한꺼번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했었겠네요. 대단하죠? 예. 여기 봐봐. 불 속에 굴이 또 있군요. 불 속에 굴이 또 있고. 여기는 미끄럽구나. 조심. 예. 저 천장으로도 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 굴이 해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한번 굴을 떼봐야 하는데. 저는 이제 허균하면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홍길동전을 생각하고 또 홍길동전을 여기 우반동 계곡에 와서 지었다고 하는데 홍길동의 모델이 서양갑 아닙니까? 이제 서양갑이기도 하지만 애당초의 모티브는 자기 스승 손고기달이죠. 손고기달은 백광훈, 추경창과 함께 삼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문장가였는데 그 사람이 서울 출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출세의 길은 막혀버렸고 술만 먹고 그때 허균이 손곡 이달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로 훌륭한데 서울이라는 것 때문에 벼슬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의 가장 명문가 중에 한 자제였는데 그대로 나갔더라면 영의정도 하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출신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홍길동전도 손곡 이달 때문에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곡 이달을 만났기 때문에 허균의 일생이 그렇게 흘러갔고 결국은 시온살에 영모죄로 몰려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허균인데 그래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한데 그 예를 우리가 허균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허균은 굴바위에서 멀지 않은 곳 그 어디쯤에 집을 짓고자 했다. 허균이 공주 목사로 재직할 때 임해창 때문에 알았던 부안 이곳으로 와서 살려고 집을 지으려고 왔던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때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던 풍경을 그렸는데 아주 그냥 이 근방 일대가 그냥 오늘날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게 글을 썼어요.
무수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허균이 살고 싶어 했던 우반동의 아름다운 풍경만큼은 변함이 없다. 세상에 묵은 때를 말끔히 씻고 잠시라도 신선이 됩시다. 그러나 우리가 딱 때 맞춰서 와가지고 선계 폭포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나도 그렇게 수없이 왔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연무처럼 퍼지는 물보라가 선계폭포라는 이름에 어울림을 더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심신을 깨우칠 수 있는 우반동. 옛 선비들에겐 축복의 땅이었으리라. 옛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명징한 생각으로 많은 사상들을 남겨가지고 그것이 후세 사람들의 거울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반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고 그리고 또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우반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춰 볼 때도 정말로 실학 정신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많은 사람하고 교류하고 나누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반개 선생님이야말로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줬으니까 그분의 가르침이야말로 대단히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이야기를 만들고 풍요로운 기운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땅, 부안 변산 우반동. 이곳에서 오늘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 저마다 품게 될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우반동을 내딛는 걸음걸음이 즐겁다면, 지나온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